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본인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80대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거제시는 해수욕장 중심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데요. 요즘은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예년의 모습을 회복하며 완전 정상화됩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생이 1년 사이 1,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본인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80대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가 추석을 맞아 혈육을 만난 눈물의 상봉을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수미 미오코 씨가 창원의 한 농촌에 들어서자 친척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뜨겁게 맞이합니다. 셋째 되는 자리고.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 88세의 숙부를 만나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숙부 역시 둘째 형이 1935년 일본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사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이다, 얼굴 보기 처음이다. 우리 그때는 일본 가면을 갈 때는. 1941년 일본 지바현에서 태어난 구수미 미오코 씨는 학창 시절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가 이혼한 뒤로는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1988년에야 사망한 아버지의 유품에서 아버지의 한국 이름과 고향을 알게 됐고 백방으로 뿌리를 찾았지만 30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지인이 경상남도 동경사무소와 연락이 닿아 마침내 창원에 있는 혈육을 찾게 된 겁니다. 自分の中では一つの歴史ができた。またその歴史を感じて生きてい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思いました。 코로나19로 3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고향을 찾은 구수미 씨. 할아버지의 산소를 처음으로 찾아 인사를 올립니다. 何らかの形でずっと韓国と関わり合って一生を終えていけたらと思います。 타양에서 생을 달리한 아버지를 대신해 혈육을 만난 구수미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거제시는 해수욕장 중심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데요. 요즘은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즐길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흐름이 뚜렷해져서 거제시는 체험시설 투자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분 남짓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노자산 정상에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다 위 겹겹이 떠있는 섬들은 한 폭의 산수화와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개장한 케이블카는 5개월 동안 3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산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바다도 같이 이래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월쯤 해가지고 어르신들 한 50명 정도 오려고 제가 계획을 잡고. 국내 최대의 유리 온실 정글돔은 1만여 그루의 희귀한 열대식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해 16만 5천여 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지난 7월까지 34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계룡산과 다도해를 굽어보는 국내 최장 모노레일은 지난해 5만 6천여 명이던 방문객이 올해는 벌써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제 관광은 몽돌 해수욕장과 해금강, 지심도 등 주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색다른 체험이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시설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케이블카 정상부에 출렁다리와 짚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세포 수변공원에는 대관람차와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는 해양 레저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수익도 커지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와 관광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로 시야가 뿌연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함양등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끼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 예년과 비슷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0도, 창원 21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거제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8도, 진주 20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산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됩니다. 영화관 좌석을 100% 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 행사가 모두 회복되는데요. 특히 개막식에는 배우 양조위가 참석해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합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이란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전신마비 상태의 아들을 간호하며 살고 있는 하반신 장애가 있는 아버지. 영화 속 인물들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디 모아게흐 감독은 인간의 선의가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운 세태 속에서 이 작품을 통해 사람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입니다. 매우 작고 고요하지만 그 영화의 사이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폐막작은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영화 한 남자.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욕망과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미스테리 형식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관객들을 몰입하게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폐막작을 발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3년 만에 영화제가 100% 정상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극장 좌석을 100% 사용하게 되며 각종 이벤트가 모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말랐던 아시아 영화인들, 한국의 영화인들 그리고 전 세계 영화인들이 총 집결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전에서는 올해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는 배우 양조위가 직접 선정한 영화 6편이 상영됩니다. 영화제 측은 우리나라 상업영화 신작이 상영되는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은 물론 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을 대거 초청하며 정상화된 행사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바움백, 제임스 그레이, 클레르 드니 등 거장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고 영화제 탄생의 주역인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를 기리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됩니다.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의 증언을 담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고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아시아 영화 지원 프로그램도 재개되며 영화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거래하는 역대급 규모의 지식재산권 시장인 부산 스토리 마켓도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생이 1년 사이 1,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건데요. 최근 신생아 수를 본다면 앞으로 이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만 5살 반에 원생이 6명밖에 없습니다. 3살, 4살 반을 다 합쳐도 총 34명뿐입니다. 해마다 10명 안팎으로 원생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 교실 6개 가운데 3개는 원생이 없어 남은 책걸상을 두는 창고로 변했습니다. 한때 200명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아이들 인원수가 한 20% 이상씩 줄고 있거든요. 7세 반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5세 아이들이 그 숫자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반도 안 들어와요. 교육부가 밝힌 2022년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울산 지역 유치원생은 14,700여 명으로 1년 새 1,092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치원생 감소폭은 평균 5.1%인데 울산은 6.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신생아 수를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11,8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6,1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17년부터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져 해마다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감소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력 인구 감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올해 초등학생은 0.7% 감소하고 중학생은 0.6% 증가, 고등학생은 3.2% 감소했는데 앞으로는 쭉 크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청년들의 탈울산에 아이들까지 태어나지 않으면서 울산의 인구 감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2022년산 공공 비축미 4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9만 1,322톤 매입 계획을 시군별로 확정했습니다. 경남도는 공공 비축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은 데다 매입 시기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장 격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LH는 올해 안에 3,000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고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0,000가구까지 늘리는 한편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는 지자체 및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전략 공모 과제 77건과 약 70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과제 선정은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추진 분야로는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무인 선박, 첨단 항공,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수소 생산 및 저장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5년 이내 관내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총 23,832헥타르의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고 농지 위 건축물 불법 전용이나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산 출신의 세계적 조각가인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이달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문신 선생의 조각과 해화를 비롯해 판화, 도자, 자료 등 230여 점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으로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해 해화 7점과 조각 7점, 드로잉 12점 등 28점이 사후 최초로 공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군이 중국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햇밤 1,200톤을 수출합니다. 하동군은 조기 공동 방제와 수종 갱신, 가공시설 개선으로 품질이 나아져 미국과 일본 수출이 늘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시장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캐나다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11명 늘어난 3만 13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졸업 예정자가 79.7%인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7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지구별로는 창원지구에 9,800여 명, 진주지구 5,400여 명 등이 지원했습니다. 남해군이 내년부터 남해읍을 제외한 9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 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점심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담당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방문한 민원인은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인터넷 24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고성군과 창녕군, 합천군, 함안군 등이 점심 휴무제를 전면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김해의 먹개비, 진주의 배달의 진주 등 경남 지역 배달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 이지를 사용한 도민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명칭을 포함한 리뷰를 작성하면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화요일 아침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